지금까지 마지막 숲인 부동산 관련 공법의 우리 첫 번째 나무인 국토법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했죠. 12문제나 나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5개가 남아있죠. 5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네 번째가 그 다음에 건축법, 그리고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이죠. 자, 이제 요거를 정리하는데요. 요거는 그동안 최빈출, 가장 많이 출제됐던 그 테마, 그 최빈출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그것만 딱 이렇게 그 중요한 핵심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평가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나무인 도시개발법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도시개발법은 사실은 우리 앞에 배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국토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테마 하나만 집어봐라. 그러면은 그렇죠. 빙고.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마목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라목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었죠. 자, 그 이름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앞에 국토법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고 시절을 거치게 되면은 도시가 만들어지고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헌도시가 새도시가 되나요?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삽질을 해야죠. 근데 삽질을 하는데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게,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시행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이 뭐다? 그게 도시개발법이다.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시행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이 뭐다?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이거죠. 따라서 결국 우리는 여전히 국토법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나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페이지. 자, 나무 보니까 이제 두 그루 또 있죠. 자, 이 개발법의 나무는 이제 총칙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이가, 자, 그런데 개발을 하는데, 이 삽질을 하는데 말이죠. 삽질을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그 방법이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도시개발 사업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 오른쪽에 보니까 환지 방식이 있나요? 수용 사용은 뭐냐면 수용해가지고 완전 수용해버린 거죠. 그래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그런데 이 환지 방식은 뭐예요? 요거를 갖다가 뭐예요? 좀 울퉁불퉁한 그 마을을 갖다가 도시를 좀 도시답게 만들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종전 토지 소유자의 꼴 다시 되돌려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건 좀 복잡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무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섞으면은 이제 우리가 혼용 방식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제 혼용 방식도 있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미 그 화살표 오른쪽이든 밑쪽이든 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역시 보니까 그죠? 우리 정비법에도 그런데 방식이 계량 방식이네, 관리 처분 방식이네, 이렇게 있네요. 계량 방식은 뭐예요? 좀 계량하는 거죠. 그대로 놔두고, 그렇죠? 좀 고치고 허름한 거 계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 처분 방식은 뭐냐면 이제 요거는 앞에 그 위쪽에 환지 방식은 토지로 돌려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관리 처분 방식은 뭘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미 도시가 있는데 헌도시죠. 그럼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건물로 돌려주는 관리 처분 방식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말이죠. 앞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한 사업이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리고
여기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여기 밑에 정비사업이 있었죠. 오케이. 그러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뭐죠? 수용사용 방식이죠. 도로 뚫는다. 뭐 돌려줄 게 있어요? 도로 요까지 해서 여기 돌려줍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도로는 돌려주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수용사용 방식밖에 있을 수밖에 없겠군. 근데 이제 요 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은 뭐예요? 도시 땅 울퉁불퉁 딱 정비해가지고 돌려줄 게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이 추가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헌도시는 기존에 건물들이 있으니까 계량 방식, 관리, 처분 방식이 추가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방식을 써놓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앞에 수용 사용 방식은 이미 어디서 많이 물어봤습니까? 국토법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 다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개발법에는 주로 이제 포커스가 그렇죠. 환지 방식을 물어보겠죠. 그러면 정비법은 다 물어봤으니까 앞에 그렇죠. 관리 처분 방식을 주로 물어보겠죠. 그래서 별이 3개예요. 그게 각각.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607페이지 우리 이제 도시개발법, 정비법, 개발법, 정비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은 뭐예요? 개발사업 시행을 개발법에서 정한 절차적으로 시행해라. 정비사업을 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시행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절차라는 게 행위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시행에 관련된 건데 보니까 아무 데서나 또 하면 안 돼요. 법에서 정한 장소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사업, 정비사업 시행은 첫 번째 장소가 중요하겠고요. 그죠? 장소.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를 도시개발구역. 그렇죠? 그 다음 정비사업하는 장소를 정비구역이라고 하죠. 이거 용도구역입니까? 아니죠. 국토법의 용도구역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대체 시행을, 삽질을 누가 하느냐? 그 시행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민간시행자고, 그죠? 공공시행자가 있어요. 공공시행자고 민간시행자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좀 더 복잡한 게 아무래도 민간시행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 특히 이제 조합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개발 사업에서는 그 환지 방식, 도시개발법에서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정비법에서는 관리 처분 방식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각각 어떤 절차에 서느냐, 여기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그 이제 도시개발법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리 610페이지입니다. 610페이지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정해 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절차가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어느 시험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절차, 어느 단계를 물어보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헷갈리지 않고. 오케이. 그래서 절차는 항상 절차를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죠. 우리 앞에 등기적 절차, 등기법에, 축지법에 등록 절차 꿰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나가시기 전에 608페이지. 그 밑에 보면은 절차가 나와 있죠. 자, 두 번째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자, 보니까 삽질을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뭐죠? 계획을 먼저 잘 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당연히 뭐라고 그러겠어요? 개발계획이라고 부르겠죠. 오케이. 그죠? 그래서 개발계획을 짜요. 동시에 어느 장소에 설 것인지 장소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도시개발 구역. 이렇게. 요게 일반적인데 말이죠. 요게 일반적인데 도시가 좀 큰 도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조그만 도시가 아니라 좀 큰 도시. 대빵 큰 도시를 만들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은 장소야 금방 지정할 수 있죠. 우리 여기다 할래, 대빵 크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계획을 짜는 데는 아무래도 큰 도시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2년 이내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위에가 원칙, 밑에 이게 예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하튼 계획을 짜서 이 장소에서 사업을 하겠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먼저 딱 있죠. 이 계획은 이제 개발 계획은 청사진 계획이죠. 그렇죠? 개념적인 청사진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요거에 의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삽질을 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들 것이냐? 구체적인 삽질 계획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실시 계획이죠. 뭐라고요? 실시 계획. 앞에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도 그게 나왔나요? 나왔을 거예요. 실시 계획이라고. 똑같은 용어를 쓰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삽질 계획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삽질 계획인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앞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수용 사용 방식 먼저 수용 사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사 그냥 꺼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고 중공사 맞고 공고고 공급해주면 땡이에요. 아주 깔끔하네 이거죠. 뒤탈이 없어요. 자, 그에 반해서 환지 방식은 여러분 땅 이렇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기존의 종전의 토지 대신에 새 토지 받는 거잖아요. 그걸 새 토지를 이제 환지라죠. 교환되는 땅 지자 써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탈도 많고 그죠? 말도 많겠네. 그렇죠?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줬다가 뭔가 돌려받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그죠? 혹시나 덜 주지 않나? 혹시나 난 좀 안 좋은 위치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땅을 돌려줘야 될지에 대한 또 하나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환지 계획. 환지 계획. 그래서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땅을 되돌려주는 계획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용은 이거 되돌려주는 거 아니라 그냥 팔아치우면 되는 거예요. 공급. 그러니까 이제 공급 계획 정도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환지 계획.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완료고 공고고 공람해요. 우리 중공사 60년에도 환지 되돌려줘야 되겠죠. 환지처. 자, 이런 절차에서 혼용은 이제 섞이면 되겠죠. 이런 절차에 의해서 될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수용 사용 방식이 제 2절에 나와 있거든요. 625페이지. 요게 하나 볼까요? 먼저 우리 개발계획하고 도시개발구역 그거에 관련돼서 611페이지 보면은 제4조죠. 제4조. 개발계획 나와 있죠? 오케이. 개발계획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쭉 읽어보면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나오죠. 오케이. 그게 이제 4조의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법문이 뭡니까? 원칙적인 동시에 개발계획하고 도시개발구역을 동시에 이제 지정하는 거죠. 이제 다만 단서 요게 뭐예요?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나중에 도시개발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4조의 규정이 돼 있고요. 608페이지 그게 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삽질계획이 621페이지 보면 실시계획, 17조에 나와 있죠. 17조 실시계획. 그러네요. 실시계획.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이 625페이지 제2절, 22조부터 해서 쭉쭉 넘기시면 27조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이 나오죠. 마지막. 환지 방식이 제3절에서 28조부터 해서 말이죠. 쭉쭉 넘겨주시면 쭉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당연히 존도 많겠죠. 그래서 49조까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끝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 보시겠습니다. 자, 610페이지 보니까 총 지금 그냥 제가 생략했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 목적이야 공공목리일 것이고 2조는 용어 정의겠죠. 한번 여러분 3단 비교표 띄워놓으셨죠? 도시개발법 3단 비교표 띄워놓으셨죠? 자,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절차 요거부터 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삽질하려면 뭐에 있어야 된대요?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장소를 뭐라고 그런다? 도시개발구역이라고 그런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먼저 장소가 있어야죠. 그 절차 단계상
첫 단계잖아요. 장소하고 계획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는 도시개발구역, 하나는 도시개발계획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올 것입니다. 자,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도시개발구역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출제 테마입니다. 제가 말해서 최빈출 핵심 테마만 딱 그것만 하겠다. 나머지는 찍어서 맞추면 되죠. 까짓거 뭐. 그럼 담대함이 있어야죠. 우리 절대평가가 아니니까. 오케이? 우리 이것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나는 만점 맞을 이게 하려면은 이 핵심 내용의 한 3배를 해야 만점 맞을 수 있어. 3배예요, 3배. 그냥 우리 한 배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법 한 번 더 보는 거죠. 3단 비교표. 그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인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 총 몇 문제? 6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5번까지죠. 6번은 버리자 이거죠. 개나 먹어라 이거죠. 자, 도시개발구역의 출제자들은 첫 번째가 대체 누가 지정하느냐? 그래서 지정권자를 과연 수험생이 알고 있는가? 지정권자가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지정권자하고 예외적인 지정권자를 구별해서 알 수 있겠는가? 특히 이제 예외가 당연히 우리 시험에 주게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지정을 하는가? 그 사유를 알고 있어야죠. 항목을. 그 다음에 도시니까 좀 도시다워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면적이 좀 커야 되겠죠. 오케이. 면적이 좀 커야 되겠죠. 우리 앞에 개발행위는 뭐예요? 면적이 좀 작아야 되죠. 그죠? 너무 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도시니까 좀 면적이 커야 돼요. 그래서 그 규모를 알고 있는가? 규모. 얼마 이상인지. 규모를 알고 있는가? 이것도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예외적인 조항. 우리 0에 나오는 시험명에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핵심이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1항에 쭉 보시면은 도시개발 지정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지정에다 위에 조문에 지정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그으시고 권자라고 써놓읍시다. 권자. 그래서 지정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지정에다 검정 동그라미, 할 수 있다 검정 밑줄. 하여야 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답니다. 자, 보니까 1호가 뭐예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검정펜. 2호가 대도시시장이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3항을 보세요. 이거 보기 전에 3항을 보시면은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정펜을 밑줄자. 요게 이제 예외적인 거죠. 요게 중요합니다. 왜? 앞에 거는 안 중요해요. 당연히 앞에 것도 중요하죠. 시험 내기에 좋다 이거예요. 항목이 몇 개예요? 4개 이상. 5개잖아요. 얼마나 내기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내 관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는 어디에 눈이 꽂혀 있을까?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게. 자, 그래서 국장. 그래서 국장이 할 수 있는 요게 이제 우리 시험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국장이 언제 지정에다 검정 동그라미시고. 자, 검정펜 밑줄 준비하시죠. 자, 첫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 국가 실시에다 검정펜 밑줄. 자, 당연히 국가가 하겠죠. 그죠? 국장이 하겠죠. 그 다음, 이후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에다 검정펜.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면 그거 하겠네요. 오케이. 그렇죠? 중앙이니까. 그 다음 3호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요게 이제 시행령 4조 1항이거든요. 거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단 비교표. 그렇죠. 30만 제곱미터. 30만 제곱미터라고 써놓읍시다. 가로해놓고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죠? 요거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오케이. 자, 검정펜.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30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 제한.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자, 이항에 따른, 그죠? 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죠? 협의해서 지정을 해야 돼. 자기들끼리 이게 겹치면은. 근데 안 돼. 그럼 어떻게 된다? 야야야, 내가 하고 말아. 싸우지들 마라. 그죠? 그렇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설거지 해줄 사람, 청소할 사람은 뭐야? 손 드나요? 효자시군요. 그러면 손 안 들려. 그러면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야야, 내가 하고 만다. 이런 말 하시죠. 그죠? 귀에 쟁쟁하시네요. 엄마 귀가 간지럽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에다가 검정펜 밑줄자. 그 다음 5에 급악 있죠? 급악에다 검정펜.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재지변 긴급. 자, 천재지변 긴급이라고 검정펜을 밑줄 쓰시고 쫙 갑시다. 자, 그래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5가지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했으면은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사항에 보니까 또 이상한 분들이 나와요. 이 똘마니들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검정펜으로 밑줄자 끝에 쭉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지정할 수 있답니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답니까? 요청에다 검정펜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장은 당연히 대도시 시장은 제외라고 돼 있죠. 그렇죠? 왜? 앞에 지정권자니까 1항에. 그러니까 대도시장이 아닌 나머지 시장하고 군수, 구청장이 뭐다? 요청할 수 있네요. 요청권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면 대통령령 거기에 5조, 시행령 5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한 후에, 그죠? 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뭐라고 있어요?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거는 뭐예요? 생략이 가능하다. 왜? 이미 심의를 거쳤으니까 그런 심의 거칠 필요가 없겠죠. 한글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조기적으로는 버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딱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가 국장인데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5가지, 그죠? 국가 실시부터 해서 천재지변, 긴급 이런 경우가 쫙 암기가 돼야 되겠구나. 주의할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절대 뭐다?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것. 그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중요해요. 자, 규모가 어디 나와 있냐? 자, 610페이지 그 밑에 령에 나와 있어요. 령, 시행령 2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역 및 규모에다가 검정펜으로,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보니까 규모가 커야죠. 그래야 도시답죠. 그래서 보니까 다 1만 이상이죠. 1만. 그런데 공업은 뭐예요? 3만. 공장 들어서려면 이제 상당히 커야 되겠죠. 상당히. 그래서 공업은 3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1만, 3만, 다 1만이라고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공업은 공장이 크게 들어서야 되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 자, 이게 뭐예요? 다 도시지역이죠. 자, 오른쪽에 보니까 다음 페이지 도시지역 위에 지금 뭐예요? 시골이 굉장히 있는 건 땅밖에 없죠. 그러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런데 30만에도 검정펜 아파트 연립주택이 이렇게 포함된 경우는 다음 요건은 뭐예요? 20만 제곱미터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20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앞에 610페이지 녹지지역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보정, 생산, 보생자. 기억나시나요? 국토법의 연장선이라니까요. 그래서 보전, 생산, 그죠? 자연 녹지지역이죠. 보니까 그 중에 우리가 뭐는 빠져있어요? 보존 녹지지역 빠져요. 보존은 뭐예요? 개발할 때의 보존일 때요. 그 이름만 봐도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보존할 때죠. 그러니까 개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존 녹지지역 도시개발 사업 지역 될 수가 없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외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 보니까 말이죠. 생산녹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그렇죠? 요거 초과되면 뭐예요? 여기도 사실 보존해야 될 지역이죠. 사실은 생산녹지지역도. 그렇죠?
그래서 개발이 허용되는 잠재적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게 뭐예요? 자연 녹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자연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언어의 일상 편견에 사로잡히면 아니 되겠습니다. 항상 법 조문에 정한 대로. 그래서 이렇게 초과되면 당연히 뭐예요? 100분의 30 초과되면 당연히 도시개발사업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왜?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그까지만 내면 쉬운데 말이죠. 쉬운데 우리가 시행령에 보면은 말이죠. 시행령 2조 2항을 한번 보시고요. 2조 3항을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험은 법률에서만 나오면은 쉽고요. 시행령에서 나오면 좀 중급 문제가 되는 거죠. 시행 규칙에 나오면은 너 틀려라 이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시행령까지는 봐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행령에 2조 2항에 보니까 자, 그래서 611페이지 맨 위에 있죠. 이 도시적 외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쭉 끝나는 2항 그 바로 위에다가 3이라고 씁시다. 3점 국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씁시다. 검정펜으로 3점 국장이 정하는 기준.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도시적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고요. 국장. 오케이?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국장이 정하는 기준 썼죠? 4점 쓰시고 면적 제한 적용 X지역. 면적 제한이 필요 없는 지역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시행령 2조 3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우리가 소위 뭐죠? 혁신도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조문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 지역은 뭐예요? 꼭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죠. 그렇죠? 꼭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취락지구는 취락을 정비해야죠. 흩어져 있으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도시를 하나, 마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으면 난리 납니다. 산림 막 이게 쓰레기 넘치고. 그래서 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이름 자체에 들어가 있잖아요. 개발해야죠.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네다운 동네 만드는 구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꼭 개발해야 되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혁신도시. 이거 안 하면은 이제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은 빨간 티 두르는 거죠. 그죠? 한다고 했다가 안 한 게 제일 밉죠. 그렇잖아요. 더 나쁜 건 했는데 왜 했니?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 그죠? 기억나세요? 군대에서 차물을 팠어요. 구덩이를 팠는데 다시 묻으래요. 야, 정말 그죠? 그 친구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싶죠? 그렇지 않나? 자, 구덩이 파괴하셨다고요? 오케이. 자, 절대 묻히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국장이 정하는 기준도 있고 면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도 있구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면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국장이 국토교통부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장관 협의하여 도시개발을 지정하는 지역. 4개의 항목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요.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으로 그죠? 지정하는 경우 면적 제한 적용이 그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아닌 것은 요 4개 아닌 거고 찍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렇게 쭉 보셨고요. 그 다음 2항은 이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4항, 5항까지 봤고요. 그 다음 3조에 보니까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이네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보존에 필요한 인력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 시행지로 분할 쪼개거나 2 이상, 2개, 3개 등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워낙 크니까 여기만 좀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이쪽 지역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분할하거나 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오히려 결합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분할 및 결합에다가 검정펜을 밑줄 합시다. 조문에. 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청구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개발법의 첫 번째 출제 핵심 테마인 도시개발구역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